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아침 방송도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고향 특례시 관련해가지고 신문기사를 보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좋은 명언은 독서와 인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 키케로. 인내가 최상의 미덕이다. 카토. 네.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가장 최상의 미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고향 특례시가 이제 1월 13일부터 이제 확정이 돼서 출범을 하는데, 제가 이틀 먼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또 1월 13일 되면 또 많은 매스컴에서 또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팩트의 안순혁 기자님 기사로 오늘 이야기 드리는데요. 108만 시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고향 시민 30대 관심사 중 1위가 특례시 승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특례시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특례시가 돼서 앞으로 고양시가 더 많은 발전을 갖다가 앞으로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0대 뉴스 조사 결과랑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2위에는 철도 노선, 신설과 증설 11개 철도 노선이 들어오는 것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례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과 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4개 도시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13일부터 특례시로 승격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어서 연합뉴스 황대일 기자님 기사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내일 모레 이제 13일 특례시로 출범하는데 행정 권한은 커지고 복지는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가 승격된 지 30년 만에 재도약 기회를 맞았으나 난제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례시 관련해가지고 또 좋은 또 기사가 있어서 빛과 그림자라는 기사를 보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이 살며 사랑하며 고양시 길라잡이라는 책이 제가 별금 도서관에서 이제 읽어 보았는데 참 여기에 제가 이제 몰랐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고양시 자체가 92년도에는 고양군이 이제 시로 승격된 게 9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인데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었고요. 그때 이제 유급 1면에서 26개동 체제로 재편됐는데 이제 일산 신도시라든지 6개 택지지구가 입주가 시작됐고 고양시가 3년 만에 그러니까 1995년에 인구가 50만이 됐고 98년에 75만 2014년에 이제 100만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고양시를 언제 왔냐면 98년도에 제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당의 낙탁곡에 제 동생 면회를 가느라고 한번 왔던 기억이 있고요. 98년에 이제 원당이랑 지금의 원당이랑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고양시를 왔었던 거고요. 그 뒤에 2006년인가 2006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2005년인가 2006년 아무튼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일산 신도시 즉 정발산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도시가 있구나라고 상당히 놀랐었던 기억이 좀 새록하네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시 승격 관련해가지고 이제 30년 만에 재도약 기회를 맞았는데 일단 이런 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례시를 갖다가 이제 4개 도시가 이제 진행을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수원시하고 고양시, 용인시는 이제 인구가 100만이 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120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대도시가 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100만에서 이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는 또 인구를 더 많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많이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 시가 특례시에 걸맞게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정 수입 증가라든지 도시 인프라 확대 등 권한을 누릴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특례시라는 명칭과 함께 일부 특례만 얻었을 뿐 광역시급 행정지위와 재정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4개 특례시에서 지난해 구성한 전국 특례시장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 권리라든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권한 확대를 위해서 공동 노력을 벌이기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13일 날 특례시가 출범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또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지금 보는 기사, 황대일 기자님이랑 같은 기사인데, 이제 시승격 30년 만에 특례시로 도양한 고양시의 빛과 그림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길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인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거의 한 25만에서 거의 한 3.2배가 늘어가지고 109만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수원시 다음으로 이제 2위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하고는 다른 거는 이제 이 재정자립도라든지 GRDP가 정말 낮고요. 또 시민들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지금 빠르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가 도농으로 해가지고 도농 복합형 그런 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직까지 도심과 구도심의 이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자족도시로 향한 대형 일자리 사업이 이제 줄줄이 지금 뭐 CJ 라이브시티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뭐 예를 들어 장항주구 개발이라든지 창 3기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들이 지금 들어올 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 족쇄가 지금 여전하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고양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규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고양시가 그린벨트가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포함해가지고 군사보호구역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34단 군부대가 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발이 좀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족쇄들도 이제 풀릴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 특례시 확정을 알리는 고양시청 플랜카드 보시게 되면, 고양 특례시 확정 108만 시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라고 지금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109만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농촌이 30년 만에 인구 109만 전원도시로 발전됐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리지만 92년 2월 1일 날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서울 인접해 있는데 이렇게 늦게 시로, 제가 살고 있었던 제 고향도 상당히 오래전에 시기가 됐었는데, 서울 바로 옆에 있는데 고양시가 고양군이라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산 신도시 건립 당시에 이제 화정이라든지 행신, 능곡, 중산, 탄현동도 함께 개발되면서 정말 외지인 유입도 빠르게 됐고, 최근에 이제 덕양구 삼성 원흥 지축 향동까지 개발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에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기 계셨던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상전벽해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2029년에는 인구가 12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130만도 지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교통망이 좀 아쉬운데, 이제 일산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졌는데, 제가 지금 보면 교통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 현재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이제 뭐 낙후되어 있는 도로망까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현실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고양시가 이제 11개 철도망이 신규 또 증설도 되고 또 새롭게 또 도로망도 계속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2024년에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 특히 이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양시를 갖다가 천지 개벽할 수 있는 충분한 GTX A 노선이다. 그리고 또 내년에 개통하는 대구 소사선 같은 경우에도 뭐 뒤에 또 있지만 2023년 내년 1월에 대곡역을 거쳐가지고 일산역까지 연장되는 이런 황금 노선이 앞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고속성장 뒤안길에 형성된 짙은 그림자, 그러니까 시승격 30년 만에 이제 몸집이 빠르게 비대해졌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상당수 주민이 고양시에서 일자리를 갖다 얻지 못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느라 도시는 배드타운 형태를 띠게 됐다.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감사스마일 TV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출근길에
자유로라든지 제2자유로 그리고 뭐 통일로를 갖다가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다스마일도 서울 은평구를 갖다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특례시가 되면서 많은 보완이 또 따를 거고요. 두 번째로 자족 기능을 상실하는데 전역이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라든지 김포에 비해 가지고 개발이 조금 그리고 기업이 조금 들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 억제권역을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지금 관건인데 이런 부분은 차기 이제 시장님 포함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포함해서 시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현명하게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체 면적의 4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였네요. 저는 4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산 동구 서구에 비해가지고 덕양구가 정말 많았다. 심지어는 국방대학교도 그 덕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방대학교는 지금 충남 논산으로 이전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개발 제한 그린벨트로 묶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밀 억제권역도 그렇지만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까지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런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결과 공업지역이 1%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3.4%, 8.5% 된 부천이라든지 시흥, 금포, 안양, 수원 등에 비해서 너무너무 지방 자립도가 너무너무 낮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쓰레기 하차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화장장,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 정말 서울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악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랑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결과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저는 GDP만 알고 있었는데 GRDP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역 내 총생산인데 이 부분이 2016년 경기도 평균치인 2,960원보다 크게 밑돌고 있고요. 31개 시군 가운데 27번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 재정자립도를 갖다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이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될 숙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다스마일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정치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인들이 이런 것들을 뭐 모르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당 1인당 평균 세출도 200만 원이 되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보완이 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고양시 특례시는 정말 그냥 무늬만 특례시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가 빠르게 늙어가는 것도 경쟁력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3%로 경기도 평균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라든지 용인시보다 좀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기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테크시티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 더 나가서 JDS 지구라든지 장항지구까지 젊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예종을 꼭 장항지구에 유치를 해서 뭐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뭐 이래서 고양시에 또 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취업 인센티브를 갖다 주는 그 방안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은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좀 드리고요. 또 최근에 지금 일산 신도시의 낡고 연약한 기반시설로 땅꺼짐이 잦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제 마도역 인근에 상가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이 부서져가지고 이것들이 또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시민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안전 관련해가지고도 또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고양시가 특례시가 돼서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고양시를 갖다가 정말 멋진 특례시 그리고 살고 싶은 특례시로 이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제가 삼성지구 알림이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부끄럽지만 4년 전에 2016년 17년 정도에 보면 스타필드 고양이 들어오기 전에 삼성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일산에 계시는 분들도 삼성은 삼성리로 생각을 하고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도 삼성리로 생각을 해서 뭐 정말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심지어 삼성이 아니라 삼성으로 이야기를 갖다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정말 삼성을 많이들 압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고양이 또 삼성에 있다는 것들도 하나의 또 그런 또 랜드마크 또 그런 기업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케아랑 그 다음에 스타필드 고양이 삼성에 있다는 거 삼성벨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양시에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스타필드 고양과 이케아가 그 같은 곳에 그러니까 고양시 덕양구에 있다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타필드는 하남에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쪽에 뭐 잠실에 있다고 삼성동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광명에 있고 제가 알고 기흥 쪽에 있습니다. 보세요. 같이 이제 이케아라든지 스타필드가 같이 있는 도시는 고양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제 대형 일자리 사업이 이어져 가지고 자족 도시가 이제 청신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켜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자족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어제 반가운 소식이 이제 골든 글러브 그 오영수 깐부 그 배우님께서 골든 글러브 나무 조연상을 받으셨는데 TV 부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고양시의 새로운 먹을거리는 컨텐츠 산업입니다. 그래서 방송 영상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방송 영상 밸류 들어오고요. CJ 라이브 시티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여기에 중심은 이제 CJ죠. CJ라는 대기업이 앞으로 많은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한류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70만 제곱미터의 장항동 부지라든지 또 그 방송 영상밸리라든지 그 옆쪽으로 해서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킨텍스 제3전시관까지 이런 것들이 속속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미래는 너무너무 밝다. 그리고 축구장 46개 규모의 한류월드 6만 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K-POP 전용 공연장 아레나가 착공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또 앵커 호텔이 지금 이제 카지노까지 지금 유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CJ 라이브 시티가 착공 후에 10년 동안 정말 약 33조 원의 경제 효과를 앞으로 이제 발휘할 거고요. 2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제 영상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라이브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산을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일산 테크노밸리가 지금 지작물 철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빠르면 올 하반기에 지금 착공이 좀 들어가는데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굴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굴뚝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런 굴뚝이 예전에 1차 산업, 2차 산업의 굴뚝 제조업이 아니라 4차 산업인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 메디컬, 첨단 제조기업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까지도 이제 화전에 있는 드론 센터도 지금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립이 이제 곧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은 시너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내 최대 전시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 킨텍스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사라질 거고요. 앞으로 이제 컨벤션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또 세계에서 또 주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 20위권 전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우리 뭐 한국, 일본, 중국을 통틀어 가지고 산업 교류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을 갖다가 이제 드리는 거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해결이 과제가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례시의 미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해결 과제가 많이 있겠지만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가 경기 북부의 최대 첨단 자족도시 경제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난제들은 이제 시장님 포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는 특례시 승격으로 해서 행정 재정 권한이 커지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엊그제 이야기를 드렸던 그 2035 도시 기본계획에서 2도심과 그다음 2부도심 중심으로 재편하는 2035년 고양도시 기본계획이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인데 저는 충분히 2도심과 2부도심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조금 보완을 한다고 하면 저는 1기 신도시와 3기 또 앞으로 들어올 신도시가 공존하는 상생하는 제가 이제 그거 대표적인 사례를 보는 게
분당과 판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의 1기 신도시, 판교가 2기 신도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파주 운정은 2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신도시, 파주 운정까지 해가지고 고양시가 더 크게 메가 신도시, 메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고양시가 이제 1기 신도시를 품은 성남이라든지 부천, 안양, 군포 등 수도권 4개 도시와 함께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3일 날 이제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빛과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스마일은 긍정적으로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인구 그리고 앞으로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에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 배드타운으로 이제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가고 창릉 테크시티도 들어가면서 대곡과 삼성이 앞으로 2부도심으로 해가지고 일산과 화정 창릉의 도심, 2도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인프라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11개 철도망도 들어오면서 도로망도 점점 확충되면서 저는 이제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가 또 2025년에서 2026년 정도에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화대교 쪽으로 해서 연결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매각 순환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아니면 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명 서울고속도로를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라든지 전라도 더 나아가서 또 경상도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도 상당히 크고요. 지금 또 이제 그 북한과의 교류 부분도 앞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빛과 그림자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신문 기사에서는 저는 조심스럽게 고양시가 특례시가 돼서 그림자보다는 빛이 더 많을 거고요. 앞으로 더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고양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고양시에 그런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넘었네요. 죄송하고요. 아무튼 2022년 고양시가 시승격 30년 만에 특례시로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시겠지만 우려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축하를 해주시고 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30대 관심사 중에서 1위가 특례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고양 특례시를 축하해 주시고 함께 다 같이 고양 특례시를 맞이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튼 고양 특례시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제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어디에 가서 이제 뭐 일산 신도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고양 시민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고양 특례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